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021년 4월 2일 자정인데요. 이게 토요일날 방송될지 일요일날 방송될지 모르겠습니다. 고고TV가 말씀드렸습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정미숙님 고고TV에 연락 한번 주세요. 선물이라도 하나 보내드리게요. 5만원씩 1년 이상을 보내는 거에서 제가 마음이 애잔해서 그럽니다. 책이라도 하나 보내드리고 제 선물이라도 하나 보내드리게요. 부탁드립니다. 이메일 한번 주세요. 제가 6, 7개월 전에부터 말씀드렸죠. 홍준표는 나오면 팬다. 홍준표는 나오면 팬다. 홍준표는 정치를 하면 안 된다. 지금 4.7 보선이 서울과 부산이 압승으로 가지고 그죠? 제가 처음에 제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기를 부산의 바람이 서울까지 와야 되고, 근데 일주일 전부터 서울의 압승 분위기가 전폭이 되고, 그 다음에 부산은 박형준의 재혼녀 문제 때문에 현재 안에 조금씩 수세로 몰리니 서울의 바람이 부산을 끌고 내려가야 된다. 역으로 다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그 4.7 보선이 우리가 이기는 것은 보수는 항상 있었다 하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보수는 25% 전후로 항상 있었고 선거가 되면 결집을 합니다. 그 태극기 부대나 또는 유튜브 세력은 국힘을 지지하지 않아요. 별로. 그래서 그 1% 정도뿐이 안 되니 항상 보수는 중심에 있었다. 근데 5년 동안 우리가 조롱을 당하고 희롱을 당했다. 그래서 중도와 진보층까지 끌고 와야지 선거에 이길 수 있다. 2030을 끌고 와야 된다. 포용해야 된다. 항상 말씀드렸는데 이번 선거는 국힘이 승리하고 오세훈이 승리하거나 박형준이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중도층에서 국힘을 갖다가 또는 2030에서 국힘을 갖다가 지지하는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럼 국힘은 4.7 보선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분란이 일어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국힘의 구 정치인들, 좋게 말해서 정치인들, 구 세력도 아닙니다. 다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선거 분위기가 국힘의 압승으로 가고 승리로 가자. 그동안 패배 주요를 주창하고 김종인을 쫓아내라. 김종인이 들어와서 당 지지율이 떨어졌다 하던 그 세력들이 다 지금 봉기를 하고 있어요. 김무성, 이재호.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그 발정체인 홍준표, 장제원도 있고, 그 다음에 황교안까지 지금 숟가락을 얹고 있습니다. 그죠? 그들이 과거에 국힘 보수 재건과 개혁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면은 숟가락 얹어도 되죠. 근데 장외에서 항상 국힘이 개혁을 하려고 그러고 중도 확장을 하려고 그러면은 밖에서 딴지를 걸었던 세력이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홍준표입니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딴지를 걸었어요. 지금 그 홍준표는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국힘이 이긴다는 소리를 안 했어요. 그리고 항상 김종인 씨를 폄훼하고 오세훈을 폄훼했고 박형준을 폄훼했어요. 그런데 오늘 뜬금없이 박형준의 선거 유세 현장에 나타나서 또 발정을 합니다. 그 말 내용을 들으면 말입니다. 기가 찹니다. 저는. 어떻게 저런 친구가 이때까지 우리 보수에서 정치를 했는가. 보수가 망한 이유는 딱 한 명을 보면 됩니다. 모든 사람이 실수를 했고 정권을 헌납했지만 홍준표 같은 친구들이 있어서 보수는 망했어요. 대표적으로 구정치인입니다. 어제 홍준표가 지금 그래서 이 선거가 4.7 보선이 정권 심판의 교두보를 마련한 것이 정권 심판이 마침표가 아니죠. 우리가 대권을 갖고 와야 되죠. 대권 갖고 온 다음에 총선에서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겨야지 정권 심판이 끝나는 겁니다. 3년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정치는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런데 과거 세력을 청산하려 했던 문재인의 꼬임에 속에서 국민들은 과거 세력이었던 보수당,
한국당과 새누리당과 한국당과 미통당을 심판하는 과정이었죠. 3, 4년이. 요번에는 문재인 때문에 못 살겠다고 드디어 4.7 보선 때 서울, 부산을 우리 보수들을 지원합니다. 누가? 중도가 2030들이 지원을 하죠. 그럼 여기서 명확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4.7 보선 후에 만약 너희들이 구정치인이나 박근혜의 국정농단 아니에요 솔직히. 박근혜가 문재인한테 정권을 헌납하도록 도운 방기한 너희 세력이 다시 일어난다면은 2030과 또 중도 세력은 국힘을 버릴 것입니다. 근데 다 튀어나와요 지금. 그러니까 참으로 나쁜 정치꾼이라는 거죠. 그 대표가 홍준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홍준표가 어제 나와서 하는 말이 당이 잘 나갈 때 선수로 출마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나는 항상 당이 공경에 빠질 때만 내가 책임을 졌고 당이 잘 나갈 때는 날 찾아주질 않는다. 홍준표가 있을 때는 당이 잘 나간 적이 없어요. 홍준표는 항상 당과 계획을 파괴하는 세력이었어요. 독구다이. 오세훈이가 서울시장을 될 적에 반대했고 오세훈이가 묵상급식을 갖다가 던지고 주민투표를 물직에 그 당시에 홍준표가 당대표였는데 당시에 보수를 총동원해서 선거 동료도 안 했어요. 민주당 애들은 선거하지 말자는 운동을 했는데 그래서 28%의 주민투표를 해서 오세훈이 쫓겨납니다. 그만두게 되죠. 그 중심에 홍준표가 있었다. 그리고 지금 홍준표가 하는 짓거리를 보면은 아직도 서울시에 오세훈을 미는 게 아니라 안철수랑 트로이목말 집어넣고 지가 대권을 한번 걸려다가 안철수가 낙마를 하자. 이제는 서울에서 낙동강 오리알이 돼서 드디어 낙동강으로 내려가서 박형준을 공격하던 홍준표가 박형준의 유세장에 나타납니다. 기가 찬 일입니다. 보시죠. 지금 홍준표는 오세훈, 박형준, 김영춘 다 고대 후배들이죠. 홍준표가 오세훈을 공격하고 박형준을 공격했던 친구입니다. 요번 4.7 보선 과정에서 홍준표가 김영춘을 몰랐을 리가 없고 김영춘이가 홍준표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고대 애들이라면은. 근데 홍준표는 김영춘을 공격하지 않아요. 박형준만 공격했어요. 그 다음에 홍준표는 오세훈만 공격했어요. 그죠? 박영선을 공격하지 않아요. 홍준표하고 박영선과의 과정에서 똑같이 법사위를 했겠죠. 홍준표도 검사 출신이고 박영선도 법사위원장까지 했으니까. 그러면 누구보다 박영선을 잘하는 애가 홍준표일 겁니다. 근데 박영선을 홍준표는 공격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비루한 정치꾼입니다. 국힘 외곽이 있지만은 TK 출신 중에서. 기가 찬 일입니다. 이걸 갖다가 언론에 나면은 홍빠들이나 유튜버 세력은 사칭 우파 유튜버 세력은 홍준표가 나타났다. 부산에 왔다. 난리 났다. 국민의 호응을 받는다. 그리고 좌파지들은 홍준표를 띄웁니다. 정통 보수 우파지인 중앙조선은 홍준표를 잘 쓰질 않아요. 저게 떠면은 선거를 갖다가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선거를 갖다가 말이죠. 마이너스를 가져오고 또 국민들의 조롱만 받으니까 잘 띄우질 않아요. 중도 좌파지에서 주로 띄우죠. 홍준표 나왔다. 한번 봐라. 또 무슨 짓거리를 하는지. 국힘이나 보수에 대한 혐오를 일으키려고 그러는 것이죠. 우파 유튜버는 그냥 돈만 빨아먹으면 되니까. 응? 홍준표, 저같이 홍준표 안철수를 까면은 구독자만 탈퇴하고 수입이 안 되니까 누구라도 못 가져게 되죠. 오로지 까는 거는 김무성, 김형호, 유승민이었고 지금 현재 오로지 까는 거는 김종인만 까면은 돈이 나오니까. 홍준표가 오세훈이 부산에 갔기 때문에 부산 이야기만 할게요. 시간이 너무 지나니까. 홍준표가 MB 시절 실세였던 사람이 시장한다고 내화부동한다. 누구한테 한 말이죠? 이현주를 밀면서 박형준을 저격한 말입니다. 불과 열흘 보름 전에
어? 그러니까 박형준이가 후배 책 잡지 마시라. 어? 대학 후배란 소리예요, 여러분. 고대 애들이 뭐 호남 향후에 해병대 전후에 그다음에 고대 동창회 그죠? 아주 끈끈하죠. 홍준표에는 선후배가 없다니까요. 오세훈이는 고대 후배인데 그렇게 공격을 해. 안철수를 밀었고 안철수를 집어넣어서 오세훈을 제거하려고 그랬고 그죠? 그리고 얘가 지금 하는 말이 뭐예요? 홍준표가 오세훈이든 박형준이든 MB 시절에 서울시장이 되고 정무수석이 돼서 그죠? 출세했고 MB에 그 인연이 많다. 실세들이 이렇게 말하는 맞죠? 지금 민주당 애들이 프레임 갖고 나온 게 뭐죠? 거짓말 프레임, MB 시즌2 프레임을 갖고 나오죠. 오세훈이든 박형준이든 MB 때 주력 정치인이었다. 똑같은 말을 해줘. 홍준표 이놈은 진짜 나쁜 놈이에요. 대선은 가지도 못하고 진짜 나쁜 놈이에요. 제가 웬만해서 이렇게 집요하게 안 패요. 응? 우리가 문재인을 갖다가 이장급이라 그러죠. 이장급. 홍준표도 이장급이에요. 막걸리 먹으면서 홍도야 물지 말라 하고 동네 사람들하고 등신을 춤을 출 정도지 절대 중앙정치에서는 있으면 안 돼요. 오늘 부산에 가서 연단에서 올라가서 지금 현재 말이죠. 2030과 민심은 무슨 정치를 하느냐. 4년 동안 무슨 선거를 하느냐. 4년 동안 쌓인 문재인의 적폐에 질려가지고 우리 민생을 돌려달라는 거예요. 민생 정치를 하는 거예요. 2030과 중도층은 그리고 일부 개혁적인 보수는 벼락거지 벼락부자를 만든 부동산 폭등과 세금 과잉 가렴 주고 한 거와 물가 폭등 뭔가 너무 불편해 이거. 양심도 쓰이고 상식도 없고 민주주의도 없고 민생 폭발을 하는 거예요. 요번에 가서 하는 말이 홍준표가 이 친구가 이래서 안 돼. 지금 문재인이가 4년 동안 한 게 북한에서 소대가리 소머리 말을 들어도 말도 못하고 특등머지를 해도 말도 못하고 맹목적으로 북을 추종하고 따르니까 종북주의자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위태롭다. 이런 말을 뭐하러 해? 지금 중도층들은 이런 걸 다 알고 있어요. 국민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홍파들은 역시 홍준표가 오라 똑바른 소리 해. 꼴값들을 하고 있어. 지금 선거하고 종북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일부분은 있겠죠. 한 1%. 그들이 친북과 주사파 세력이기 때문에 공격을 하는 거 맞죠? 근데 왜 이런 걸 억지로 끌고 내냐고. 민생 선거인데 요번에는. 응? 응? 이번 선거에서 압승해서 문재인을 끌어내리자. 이런 말을 뭐하러 하냐고. 네가 압승하는데 무슨 도움을 줬다고 임마. 또 화를 내기 시작하네. 네가 오세훈을 갖다 쫓아내고 서울시장 안철수한테 지게 하게 하려고 모의를 했고 박형준 쫓아내고 이현주를 갖다가 하려고 했던 놈이 국힘의 김종인을 쫓아내려고 했던 놈이 네가 왜 지금 나서 지랄하느냐고 이 자식아. 내 판단이 옳았다. 특등머지리 삶은 소대가리 종북주의자 주사파 내 판단이 옳았다. 국민들도 다 알아. 보수들은 박형준이 선거 유세가 나서 네가 왜 이 새끼야 그런 소리를 하냐고. 네 자랑을 하냐고. 지난 선거 때 남북 정상회담하고 지난 지방선거 때 남북 정상회담 북미회담 트럼프하고 생쇼할 때 위장평화 회의를 해서 나라를 통째로 갖다 바치겠습니까? 내가 했는데 그런데 졌잖아. 그게 꼭 트럼프 트윗쇼가 상당히 영향을 미쳤죠. 그런데 꼭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홍준표란 아주 저질스러운 인간이 선거 대책을 하고 지방선거를 주도해서 진 게 50%가 돼요. 오죽하면은 PK 부산 경남에서는 내려오지 마라. 서울에서도 홍준표 오지 마. 와서 연설하지 마. 너가 오면 표 떨어져 이랬어요. 그 시민들과 당원들이 하도 저질스럽게 정치를 해가지고 얘는 지금도 자기가 막말이 아니라 그래요. 막말 맞아요. 기가 찬 일이 벌어집니다.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이래요. 진짜 말도 하기 싫다. 정치 피크 순간에 나도 이제 당이 잘 나갈 때 대표 선수가 돼서 출마했으면 참 좋겠다. 이 피크를 누가 만드는 거죠? 김종인 씨가 만들었죠. 그죠? 이 녀석이 뭐라 그랬습니까? 홍준표 이 늙으니까 내후년이면 70이야. 고고 TV도 60대입니다. 그런데 돌아버리겠다. 내 나이까지 그냥 대충 말하고. 이 애가 말이에요. 김종인 씨가 들어와서 당을 망쳤다. 안철수한테 안철수를 안 받아들인다. 김종인 씨가 들어와서 당 지지율이 막 떨어졌다. 나가라 한 놈인데 지금 당이 피크해온 건 누구예요? 김종인 씨가 선두에 섰고 국민들이 2030과 중도들이 김종인 씨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지금 당이 지지율이 좀 올라가고 선거 압승 분위기로 가죠. 근데 이게 피크가 아닙니다, 여러분. 떨어집니다. 4.7 보선의가 4.7 보선의 또 정치 방송을 할 생각하니까 저는 벌써부터 스트레스를 받아요. 저들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문제였어요. 이때까지 된 것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우리들이 또 이 구정치 구석을 갖고 이것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야권에서. 안철수, 홍준표, 김무성, 이재호, 김문수, 황교안. 이것들은 대통령 안 돼요. 근데 분란만 일으킨다는 거죠. 물러나야 돼. 근데 관료 출신들이 그죠? 걔네들은 말이야 공무원 62세까지 하고 또 공기업으로 옮겨. 한 5년 더 해. 돈 탁탁 벌어. 그럼 은퇴하들 은퇴 안 해. 또 이제 조금만 반개회사 지가 뭐 한 40년 동안 일했던 공무원 기업을 연결시켜주면서 또 돈 벌어. 똑같아요. 이게 관료 출신들 공무원들하고 이게 야권의 이게 정치 지도자라는 것들 지도자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화가 납니다. 내가 왜 보수를 했는지 화가 나요. 이런 것들이 나라를 망치고 정권을 뺏기고 사연패를 하고 이제 조금 국민들이 국힘을 갖다가 좀 바라보기 시작했는데 이것들이 진의 그 노력에 의해서 되는 줄 알아? 국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아슬아슬하게 보고 있어요. 이게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이거 방송을 하면 3, 4, 5, 6, 3, 4일 남을 텐데요. 3, 4일 동안 오세훈은 말 조심해야 되고, 더 밟히면 돼, 오세훈은. 밟히고 거짓말이라고 프레임 씌움을 당할수록 오세훈은 올라가. 거기서 용산 참사가 어떻고 말이야. 그때는 과격한 폭행 시위에서 대처한 것이 그런 식으로 말했다가는, 오세훈이 더 보수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며칠만 참으면 되는데 툭툭 튀어나와. 얘들 흥분해 있다는 거지. 국민들은 그런 거 관심 없어. 용산 참사. 또, 뭐 문재인이가 소대가리인지 닭대가리인지 그 관심 없어. 그죠? 우리를 벼락거지로 만들고 우리 일자리를 뺏고 민생 경제를 이렇게 만드는 문재인을 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거기에 포커스 맞추면 돼. 홍준표란 놈이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말이야. 내가 검사 시절에는 말이야. 노량진 수산시장 강탈 사건, 광주국제 피아이파 조직폭력 사건, 슬로폴신 비리 사건 등 대형 사건을 말이야. 즉 내부 압력과 핍박 속에서도 힘들게 수사했다. 야 임마, 윤석열이 이거보다 더 큰 거를 지금 조사하고 있어. 대통령하고 직접 싸우고 있잖아. 그리고 일반 검사들도 이 노량진 수산시장 광주 뭐 양아치들 이거 잡아들이는 거 다 하고 있어 임마.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달라. 30년 전에 사회생활하고 사회 분위기하고 그때 척박하고 비합리적인 세상하고 지금 아날로그가 작동하는 2020년이잖아 벌써. 2020년대 생산하고 달라 이 자식아. 너 같은 무식한 놈이라면은 윤석열이나 한동훈 같이 그렇게 조사 못해 이 자식아. 알았어? 뭘지 과거를 팔아먹어. 누구나 다 이런 걸 했죠. 검사들이라면은, 여기 있는 검사들이라면은. 이거를 평생을 팔아먹어. 그래서 뭐 어쩌라고. 네가 현재 야권의 정치의 부흥을 위해서, 야권의 재집권을 위해서 한 게 뭐냐고, 이 자식아. 어떻게든지 비대위로 가지고, 어떻게든지 국힘이 살아나고 개혁보수하고 중도까지 합류할 적에, 넌 중도층한테 이 새끼야. 혐오만 줬어.
2030한테 너는 혐오만 준 새끼야. 알았어? 지금 중도가 2030이 응? 간신히 국힘을 바라보기 시작했어. 너가 이렇게 나무를 해가지고 또 떨어지나가 그 사람들이 이 자식아. 뭐가 그냥 4년 동안 어쩌고 저쩌고 문재인한테 쏘은 거에 대해서 분풀이를 하고 요번에 선거 이겨가지고 쫓아내자. 이런 말을 뭐하러 이 새끼야 네가. 그럼 네가 쫓아낸다 그랬잖아. 광화문에 나가서 300만 대군을 네가 시위대를 모아서 태극기 부대하고 데모한다 그랬잖아 이 자식아. 왜 안 하는데? 왜 국힘 쪽에서 깔짝거리면서 학연으로 봐도 후배고 정치에 솔직히 선후배가 어딨어. 학연으로 봐도 후배고 이 자식아. 오세훈하고 박형준이 떨어져라 저주를 퍼붓던 새끼가 지금 왜 박형준이 연단에 올라가지고 나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야. 내가 박형준을 정치에 입문시켰어. 거짓말을 하냐고 이 자식아. 한심한 새끼네. 박형준이야 너 같은 놈 때문에 정치를 한 게 아니라 이명박이나 김영삼이 눈 쪽에 봤던가 이 새끼야. 짜증나네 진짜. 당이 잘 나가는 너 때문에 아니야. 너는 이 새끼야 맨날 그랬잖아. 김종인 때문에 장재원이하고 너 둘이가 김종인 때문에 지지율 빠진다 망한다. 왜 들어올려 그래? 왜 깔짝거려? 이런 걸 팔아먹는 홍준표 팔아먹고 돈 먹는 그 사층 우빠 쓰레기 유튜버들 보면은 아이가 아주 스트레스를 받아. 얘가 뭐라 그랬냐 하면요. (17대) 국회 때 공천심사위원을 자기가 했는데 당시에 박형준 후보를 내가 스카우트한 인물이다. 유홍수 국회의원이 은퇴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 경선도 없이 모시고 온 분이 바로 박 후보다. 거짓말이야 이 자식아. 네가 무슨 박형준이 그 당시에도 똑똑했어. 17대 국회면 언제 어느가 대통령인지 모르겠네. 17, 18, 19, 20 20년 전이니까 1990년 아니에요. 1990년이면은 김영삼이잖아 이 새끼야. 왜 거짓말하고 다녀 이 새끼야. 지금 현재 그 국힘을 갖다가 이게 김영삼이 아니죠. 1920년 전이면은 2000년이죠. 2000년. 1990년이 아니고 2000년이면은 김대중 때잖아 이 새끼야. 그리고 이해창이하고 김대중하고 붙을 때 아니야. 20년 전이면은. 그렇죠. 바보 같은 새끼. 근데 이회창이가 끌어들였지 네가 끌어들였냐? 솔직히 네가 이회창보다 파워가 막강했냐? 정신 같은 새끼. 그때도 막 김용태를 갖다가 못 살게 굴더니 지금 구루월에서 떨어진 김용태요. 또 홍준표 나하고 박형준이가 당의 근간이 되는 당헌 당규를 만들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탄생시켰다. 현재 당헌의 골격도 박형준 후보 작품으로 능력이 뛰어나다. 근데 왜 쪼았어 이 새끼야? 왜 그 박형준의 재혼 처 문제를 갖다가 왜 그렇게 내가 이 새끼야 여기저기 그냥 찌라시 언론에 뿌리면서 이 새끼야 이현주하고 박형준을 갖다가 쫓아내려고 그래서 이 새끼야 아주 더러운 새끼야. 아주 보면은 말을 하려면은 홍준표가 지금 박영선이를 공격하고 김영천이를 공격해야 돼요. 김영춘이를. 문재인은 뭐 5천만 국민이 3천만 국민이 다 공격하니까 얘가 말하는 거는 예지력도 없고 일반인이 다 하는 말로 좀 강하게 막말성으로 하니까 좀 티가 나는 거지. 일반인들도 다 얘가 하는 말을 해요. 쉽게 말해서 평이한 수준이 들어와서 인상을 쓰면서 이러면서 말을 하니까 그게 언로화가 되는 거예요. 언로화가. 법사위를 누구야? 박영선이하고 한 10몇 년은 했을 거 아니에요. 너무 잘할 거야. 박영선의 약점을.
그리고 김영천이 같은 경우가 처음에 보수로 나오려고 그랬었어요. 지금 박형준이가 하고 붙는 박형준이의 고대 후배 민주당의 김영춘이가 걔가 보수 김영삼 쪽으로 들어갔다가 민주당으로 전향한 거예요. 그러면 홍준표가 그 당시에 정치를 먼저 했으므로 김영춘을 너무 잘 알아요. 고대 출신 애들끼리는 좌든 우든. 그럼 김영춘의 약점을 잘 안다고 말을 안 하잖아 이 새끼가. 박영선하고 김영춘에 대해서는. 그런데 오세훈이하고 박형준만 공격해서 이 새끼가 김종인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근데 서울에서 뭐 뻘쭘하잖아. 지가 넌 안철수가 말이야 오세훈하고 팔짱 끼면서 잘 다녀. 안철수 밑에 들어갈 수는 없다는 거 아니야. 지가 안철수 이용해가지고 뭘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뜬금없이 부산에 가서 지금 그 박형준의 선대위에 가서 말이지. 이건 회방이에요 회방. 강성 꼴통들에게 설치면은 20대나 중도들이 말이죠. 굉장히 불편해해요. 이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오래 찍었습니다. 아주 한심한 놈이야 이 자식. 4.7 보선이 끝나면 제거 1순위가 홍준표예요. 2순위가 안철수고 여러분. 국힘이 살려면 보수가 살려면은. 그런데 홍준표를 이제 복당시키자는 분위기가 국힘에서 아주 팽만하고 있어요. 요번에 좀 지지율이 오르고 이러니까. 그게 착각이라는 거죠. 그게 문재인이 4년 동안 착각을 하고 오판을 해가지고 지금 이런 구렁텅이로 빠지는데 홍준표 안철수를 갖다 띄우면은 또 착각과 오판으로 국힘은 몰락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